안녕하십니까. 학원 강사 TV 서동건 강사 허갑재 강사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교재를 왜 꼭 만들어야 되느냐, 학원 강사가 왜 자기 교재가 있어야 되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서동건 강사님, 네. 교재가 왜 있어야 됩니까? 자신의 교재가. 어떻게 보면 강사한테 있어서 교재라고 하는 것은 내 강의에 대한 일정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느냐 안 잡혀 있느냐에 되게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강의에서 내가 교재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수업 나갈 거, 내일 수업 나갈 거, 그 다음에 애들한테 수업을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칠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그 개념에 맞게끔 적용시켜서 얘기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시중 교재도 좋은 거 많은데 굳이 그 교재보다 더 잘 만들 자신이 없으면 어떡하죠?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네. 네, 날카로운데요. 시중 교재, 그렇죠. 시중 교재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좋은 교재들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내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그게 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이게 흐름을 자기가 좀 잡고 가야 되기 때문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정석을 보거나 아니면 개념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이것들 공부하다 보면은 혹은 강의하다 보면은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이거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구성이 요 AB보다는 AB를 뒤집어서 BA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 유형 나오고 나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이 문제를 바로 풀어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강사라면. 안 했다면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시중 교재에서는 그 저자가 써놓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내용이더라도 이게 흐름에 따라서 이게 뭐 A, B, C 순으로 가는 강의가 있는 반면에 나는 B를 강조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B부터 B-1, B-2 요런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를 만들 때 이렇게 가다가 뒤 돌아보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안심, 이제 한숨 쓸어내리는 장면 다음에 이제 다시 귀신이 펑 하고 나오면서 놀래키는 장면을 이렇게 테크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 이제 짝에도 쓸모없는 교재가 되니까, 사실 시중 교재가 좋긴 하지만 어떤 강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자신만의 교재가 있어야지 어떤 흐름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영화 얘기하셨는데 저도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보는데 혹시 그 시나리오 작가가 대본 없이 그냥 즉석에서 영화 한 편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희 강의하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한 화를 저희가 찍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 앞에서 내가 어떤 강의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찍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가 그냥 남이 준 거, 그리고 만들어진 거를 그걸 그냥 쭉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나 자신으로서의 캐릭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교재를 어쨌든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서동건 강사님 뭐 만드는 테크트리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교재 만들기가 사실은 강사한테 있어서 정말 어렵고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막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한 달 안에 끝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얘네들을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솔직히 책을 만드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업 때마다 내가 그때 했던 수업들 자체를 정리해서 쭉 1년 동안 쌓아간 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제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요. 1년이 걸려버려. 그 다음 그걸 이제 또 수정하는데 2년 걸리고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뭔가 급하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제가 5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5단계? 네, 5단계. 단계별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 단계는요. 우선 내가 이제 쓰려고 하는 교재의 그 큰 대단원, 그 다음에 중단원, 그 다음에 소단원별로 먼저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목차부터 정리한다. 네, 목차부터 정리를 한다. 정석 딱 들어가 보면 단원이 쫙 나와 있잖아요. 뭐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런 단원 순서대로 내가 어떤 단원 다른 걸 따라가지 말고 그런 단원 순서대로 그걸 쫙 배열을 해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거기에다 개념 내용을 쓸 때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떤 단원에 뭘 넣어야겠는지에 대해서 쭉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내가 수업할 때 각각의 수업 내용에 따라서 그때 소제목이 뭐가 될 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원의 정의에 대해서 하겠다. 아니면 내가 오늘은 원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소단원이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단원별로 작게나마 거기에다 개념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래서 전체 틀의 구조를 먼저 맞추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그 전체 틀에서 소단원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개념들을 달아주는 게 2단계. 그 다음 3단계는요, 이제 그렇게 달아준 개념에다가 내가 필수 유형을 붙이는 거예요. 필수 유형. 네, 무조건 여기 있는 단원에서는 요걸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잡아주는 거. 그렇게 해서 쭉 필수 유형을 달아주는 것까지가 3단계. 그 다음에 필수 유형 잡힌 거에다가 밑에다 유제를 달아주는 거. 그 유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제가 필수형을 막 풀어주잖아요. 그럼 그 필수형 푼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야 너희가 풀어라. 제가 수업만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애들 이제 좀 시키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프랙티스용. 그렇죠. 프랙티스용으로 해서 밑에다가 유제 비슷한 유형 두 개를 달아주는데 하나는 이제 약간 비슷한 유형으로 그다음 하나는 약간 심화 유형으로. 심화 유형은 이제 선생님 저 다 했어요. 저 놀고 있어. 핸드폰 보는 친구들 있잖아.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쉬운 문제 있으면 맞아요. 약 보는 경향이 좀 이거 네. 좀 뭔가 부하가 이제 중량도 이제 헬스장 가면 이제 뭐 이거 너무 쉬운데 하면 이제 뭐 이게 바벨 하나 다 달아주듯이 그쵸, 뭐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이제 이거 다 푸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도전 문제 같은 거 같은 그렇지. 유형의 그런 거가 하나 정도 더 달려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요, 이제 그 중단원별로 이제 중요한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 그 지역 기출 문제면 더 좋을 거예요. 그 지역마다 네. 그 색깔이 또 다르니까. 네,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내 교재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했을 때 2단원에서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중요한 문제들을 약간 20문제 정도 가량 해서 연습 문제로 맨 뒤에다가 달아놓는 거. 요거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5단계로 교재가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럼 그 학교별로도 이제 이 색깔에 따라서 이 학교는 이 문제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5단계에다가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네. 학교별 기출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 뭐 아니면 심화, 어려운 문제들도 뒤에 좀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지금 335 프로젝트 하면서 지금 강사들 다 이거 쪼아가지고 다 지금 강제로 교재를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선생님들은 지금 그 과정이 마무리될 때쯤에 자기 교재가 강제로 생성이 되는 기적이 발생하게 되죠. 네, 교재가 만드는데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얼마나 되죠, 기간이? 지금 한 2달 정도? 네, 됐나요? 2달 만에 사실 어떤 교재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설정을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거지.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만들려고 할 때 다 이제 어쨌든 다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좀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 자, 우선은 그 내 수업 때 쓸 교재를 그때그때의 교재를 그 수업 시간에 쓰고 나서 그 자료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계속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자료를 만들게 되면은 그렇지. 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할 거, 그다음 내일 할 거, 내일 모레 할 거 이렇게 하루 단위로 그날 할 것들을 교재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추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재를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그렇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만들려고 새로 마음을 먹기보다는 내가 오늘 만든 자료를 그냥 쌓아 나간다. 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허업재 강사님 그 단과 강사와 단과 강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진입 조건이 뭔지 아시나요? 교재죠. 그렇죠. 네. 교재가 없으면 단과 강사로서 수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어떤 학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단과 강사예요. 이름 타이틀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교재, 센 수학 이런 그렇죠. 수업 교재, 센 수학, 수업 교재, 정석. 물론 쓸 수 있죠. 근데 다른 강사하고 차별성이 없잖아요. 신뢰도가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센수학이나 뭐 RPM 같은 거 막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내교재인 양 이렇게 자체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없어 보이죠. 가장 중요한 수단이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재 자체가 하나의 자기의 브랜드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뭐 네네네네. 이름 교재 이름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뇌세포 연결하는 거 뭐야? 엄청난 사람. 네, 그런 네. 분도 계시고. 부럽습니다. 뇌세포. 어쨌든 자 오늘은 좀 교재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앞으로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 앞으로 한국강사TV에서 저희가 이렇게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강사TV 허갑재 강사 서동범 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